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작전 리포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어떤 리포트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지난주에 자동차 관련 이 부품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동차는 EV를 타고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전기차입니다. EV.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애플카 출시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 모멘텀이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11월 18일자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연중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수급난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서 완성 자동차 회사나 부품 공급사들 공장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회복할 만한 산업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데이터 추적이 필요한 산업군이 바로 이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산 차질 속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년도 291만 대로서 전년 대비 42% 성장성이 보여졌던 20년도였습니다. 21년도는 590만 대로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 평균 7%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5% 내외였기 때문에 7%라고 한다면 유럽 등지는 벌써 두 자릿수까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역별로 현황을 좀 보면요. 유럽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 및 보조금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30, 2030년도 신차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을 55%까지 높이겠다라는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2035, 35년도까지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대다수다. 노르웨이는 25년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하고요. 30년도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30년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35년도면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주된 요인이 조금 소형, 경형 전기차 중심의 시장 확대, 보급 확대가 전반적인 전기차 침투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보조금은 22년도까지 연장하고 25년도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 명령이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전기 충전소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2030, 30년도까지 신차 중 ZEV라고 하면
BEV, 순수 전기 자동차죠. 그 다음에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FCEV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ZEV의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포트 등에서 BEV나 PHEV나 FCEV나 지난번 작전 리포트 자동차 섹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BEV라고 하면 배터리로만 가는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순수 전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HEV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같이 쓰는 자동차죠. PHEV는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내연기관과 모터를 같이 쓰지만 HEV보다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가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FCEV라고 하면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순수 전기 자동차와 원리는 같지만 주된 원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수소다라는 점으로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9월 누적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143%에 달하고 있고요. 누적 침투율은 6.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중국이 2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103%, 유럽은 9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경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성장률이 20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일부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전기차 침투율을 본다면 중국이 16.4%, 유럽이 15.7%, 미국은 아직까지 한 자릿수인 5.5%입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이제 사회 재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전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조금 더 매기가 이어진다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요. 폭스바겐이 12%, BYD가 8%, 현대기아는 6%, BMW는 5% 정도로 전기차 중에서 브랜드를 따진다면 테슬라보다도 폭스바겐이 유럽을 중심으로 브랜드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제목을 전기차는 EV를 타고라는 제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볼 때에 이제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성장성, 점유율, 침투율에 대한 데이터들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그리고 전기차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 도로에 전기차들이 한 절반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산업을 볼 때는 EV 관련 데이터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현재 시장성과 현재 글로벌 자동차 판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내수와 수출, 그러니까 국내와 글로벌 시장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도 국내 내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높은 수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도체 쇼티지나 생산 차질 이슈로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년도 신차 판매는 188만 6천 대 정도인데요. 현재는 전년 대비 5.7% 성장이나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신차 판매 대수가 128만 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수 미출고 차량은 여전히 증가세다. 차량이 인도되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문 계약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문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아차는 20년도 말 6.7만 대, 이 미출고 차량 기준으로 보면요. 20년도 말 기준으로는 6.7만 대, 3월 9.5만 대, 6월
14.7만 대, 8월 23만 대, 9월 26만 대처럼 여전히 미출고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생산만 빠르게 된다면 매출과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차 출시에 따른 연중 계약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 1 평균 계약 대수가 4,700대 정도라고 합니다. 1월부터 4월 평균 1 계약 대수가 3,000대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1 계약 대수, 주문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종료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소비, 유통 섹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내수 소비의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 절벽으로 다다를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내년도 내수 신차 판매는 약 보합세로 전망되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 증가나 생산 차질에 대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좀 빠르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플러스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강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내수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수요는 여전히 좋지만 마찬가지로 생산 차질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중고차 가격 그리고 연체율 하락 등을 볼 때에 이 시장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견조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시장은 여전히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센티브가 2014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구매 할인 혜택, 즉 판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구매 혜택을 적게 주더라도 시장은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자동차의 10월 인센티브가 각 1,100불 또는 1,929불 정도로 인센티브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기아 양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왔고 그 1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자 우위의 수급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도 8월 말 각각 12일, 14일 기준으로 과거 비교적 높았던 소형 자동차의 재고도 현재는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발빠르게 팔리고 있고 주문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생산 차질만 해결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로 인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기차 구매 지원금 부활, 그리고 스쿨버스, 대중교통 이것들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22년도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좀 삼고 있죠. GV70 전기차의 알리바바 생산, 아이오닉5, 기아자동차 EV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본다면 현대차의 국내 판매 가운데 제네시스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치인 18%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비중이 높아지면 좋은 이유가 결국 판매 단가,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에서의 판매가 높아지는 것은 영업이익률 증가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와 대응책, 이런 것들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가, 기업들, 종목들과 함께 이번 주 자동차 섹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